네. 다시 시작입니다. 뭐가 다시 시작인 건지 기사 같이 보시죠. 경찰 전두환 손자 마약 투약 혐의를 내사에 지금 들어갔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근데 이 전두환 손자 마약 투약 혐의 본인이 어떤 뭐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내가 마약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비자금 가족의 비자금 폭로뿐만 아니라 마약 얘기까지 영상 같이 보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마약쟁이면 뭐 어떻습니까? 전 마약하고 진실을 말하는 마약쟁이입니다. 그들은 마약을 안 하고 여러분의 피땀 흘려 벌린 돈을 뒤에서 횡령해가고 비자금 사용하고 그들은 골라가면서 재미를 보겠죠. 이거 하고 벌 받아야 되니까. 돈이 없다던 저희 가족들은 어디에서 모를 돈이 계속 나와서 아직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현재 전지현 씨는 자신이 범죄자가 아니라고 서류 조작을 해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으려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법의 감시망에서 도망가기 위해서 현재 한국에서 전도사라는 그런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 또한 중범죄자이고 제 죄도 밝히고 저도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진실을 말하는 마약쟁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자기 스스로 좀 마약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그래서 경찰이 지금 내사에 들어갔죠. 근데 전우원 씨, 전두환 씨의 손자뿐만 아니라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전두환 손자가 폭로한 지인들에 대해서도 마약을 투약했는지 조사를 해본다라고 합니다. 지금 경찰은 전 씨가 폭로한 계정, 그러니까 이 전 씨가 자신의 SNS에 몇몇 사람들의 그 SNS 계정을 캡처해서 올렸습니다. 이 사람들 마약을 했다. 심지어 마약하고 성범죄도 저질렀다라고 얘기해서 이게 맞는지 계정의 신원을 일단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 사안이 윤희석 대변인님, 일단 뭐 마약을 했냐 아니는 뭐 개인의 사생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관심이 가는 거는 그래서 비자금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이걸 폭로한 사람이 마약쟁이면 뭐 어떻습니까? 진실한 마약쟁인데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믿을 수 있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그 직계 후손이잖아요.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가 본인의 입으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리고 가족의 치부를 다 드러낸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본인 뭐 얘기는 뭐 차치하고라도요. 굉장히 불행하고 보기에 참 안타깝습니다. 뭐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변론으로 하고 네. 이렇게 보는데, 자 이제 비자금 문제. 본인 가족들은 어디에서 나온지 모를 돈을 가지고 잘 살고 있다. 네. 그러니까 뭔가 비자금이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그 현행 법상 그 미납된 추징금이 한 900억이 넘는데 네. 이게 당사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추징이 불가능한 걸로 돼 있다. 추가로 숨겨놓은 재산 그게 있다 하더라도 그 뭐 상속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나와야 되겠지만 적어도 추징금은 900억은 이제 못 받는 돈이다.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일부 시민단체는 이거 다시 어떻게 환수해라. 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동안에 청산되지 않은 우리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 40년 정도 지나서 전두환 씨가 집권한 이후로 40년 훨씬 지난 이 시점에 와서 다시 또 재론되고 또 이슈가 되는 이 상황, 정리돼야 할 건 맞는데 이렇게 마약이라는 것까지, 이건 사생활이 아니에요. 마약하면 범죄니까요. 예, 그래서 안타깝다 이 말씀 드립니다. 네. 개인의 범죄라고 좀 정정을 드립니다. 사생활이 아니라 개인의 범죄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다음 기사 좀 같이 보겠습니다.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습니다. 전두환 일가 비자금을 다시 수사를 해달라라고 나서서 고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은희 의원님, 네. 이게 검찰이 뭐 고소가 들어오면 하겠다라고 했는데 고발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수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그동안 안 나왔던 비자금이, 수사를 해도 안 나왔던 비자금이 또 새로 하면 나올 것이냐.
이 새로운 비자금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제가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을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공적인 부분은 지금 시민단체가 비자금 재수사를 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법적으로 가능하면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손자가 폭로한 대로 뭐 경호원이 설립한 자회사를 통해서 어떻게 비자금이 들어왔고 어떻게 호화 생활을 했고 이게 자세한 진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추징금은 더 이상 집행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시민단체가 고발한 걸 보면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과 강제집행 면탈 등의 혐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사할 수 있으면 저는 수사를 해서 끝까지 밝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사적으로는 제가 저 기사와 이 전두환 손자의 지금 SNS 일련의 걸 보면서 네. 정말 잘 살아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네. 전두환 대통령이 5.18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잘 못 살았기 때문에 본인은 물론이고 그 후손들한테까지 후대까지. 굉장히 지금 불행하잖아요. 그 아버지는 그 3번 결혼했고 또 자기 둘째 부인이 자기 엄마였는데 엄마를 버리고 그리고 본인이 자살 시도를 했을 때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마약도 하고 나는 폭로도 한다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정말 당대에 본인이 남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면 자기가 보상을 못 받으면 자손이 보상을 받고 또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나쁜 일을 하면 자기가 징벌을 못 받으면 자손한테까지 물러간다 이런 생각으로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잘 살아야겠다라는 교훈적인 마무리로 해주셨습니다.